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은 돈만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10가지 진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 성공은 빠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사회는 속도를 강조합니다. 빨리 성공하라고, 빨리 부자가 되라고, 빨리 목표를 달성하라고 말합니다. 20대의 억대 연봉, 30대의 경제적 자유,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디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더 멀어질 뿐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좇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사업, 지금 돈이 되는 분야, 지금 주목받는 산업. 하지만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 유행하던 것이 올해는 사라지고 올해 뜨는 것이 내년에는 식어버립니다. 트렌드를 쫓는 것은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대신 원칙을 찾으십시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찾았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라. 그는 빠른 배송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 만족이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었고 결국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빠르고 방향이 틀렸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까? 2. 돈보다 평판이 오래 간다. 돈을 벌고 싶습니까? 당연합니다. 모두가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직하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사람을 속이고 번 돈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좋은 평판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평판은 신용입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좋은 평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추천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나쁜 평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속이고 품질을 낮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부정직함이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평판이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쌓은 평판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합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평판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이익은 금방 사라지지만 이른 평판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은 마케팅은 고객의 입소문입니다. 그리고 입소문은 평판에서 나옵니다. 좋은 평판이 있으면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추천합니다. 신뢰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평판은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좋은 평판으로 번 돈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당당합니다. 평판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입니다. 3. 조급함은 가장 비싼 선택이다.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당신을 망칩니다.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사기를 당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조급한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빨리 해야 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한 달 만에 10배 수익이라는 말에 속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압박에 넘어갑니다. 투자에서 조급함은 치명적입니다. 조급한 투자자는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팝니다. 주가가 오르면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로잡혀 뛰어들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립니다. 결과는 손실입니다. 반면 인내심 있는 투자자는 기다립니다. 적절한 가격을 기다리고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고 복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유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망합니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성장하려 하면 무너집니다. 직원을 급하게 뽑으면 잘못된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제품을 서둘러 출시하면 품질 문제가 생기며 파트너를 급하게 정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조급함의 가장 큰 대가는 기회비용입니다.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잃습니다. 나쁜 투자에 돈을 묶어두면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업에 시간을 쏟으면 올바른 사업을 시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내심은 경쟁 우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급하게 움직일 때 당신이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다면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팔 때 당신이 침착하게 살 수 있다면 당신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확실하게, 올바르게 가십시오. 조급함으로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인내로 얻은 것은 영원합니다. 4. 정직은 최고의 전략이다. 정직은 도덕적인 문제일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거짓말은 복잡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모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들키지 않을까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반면 정직은 단순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으며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직은 당신의 머릿속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직하십시오. 제품의 장점만 말하지 말고 단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실수했다면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직원에게 정직하십시오. 회사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솔직하게 전달하십시오. 직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습니다. 파트너에게 정직하십시오.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과장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한 관계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정직의 가장 큰 이점은 평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쌓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협상할 때, 거래할 때, 일할 때 모든 과정이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반대로 한번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의심받습니다. 모든 일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정직은 장기 게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이깁니다.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부자는 빨리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한 달 만에 1억 벌기 1년 만에 경제적 자유 같은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진짜 부자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그의 순자산 중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그는 빨리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했고 결국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고위험 투자, 레버리지, 투기. 때로는 운이 좋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빚더미에 앉거나 전 재산을 잃거나 인생이 망가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매달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십시오. 20%든 30%든 가능한 만큼 저축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쌓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초기에는 성장이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됩니다. 복리는 후반에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려 하지 말고 꾸준히 오래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결승선에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6. 감정을 이겨야 인생을 이긴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대부분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투자를 보십시오. 주가가 오르면 탐욕이 생깁니다. 더 오를 거야. 더 사야 해.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가 생깁니다. 더 떨어질 거야. 팔아야 해. 결과는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팝니다. 탐욕과 공포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성공하면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작정 따라합니다. 자신만의 전략을 버리고 유행을 쫓습니다. 결과는 차별화를 잃고 실패합니다. 인간관계도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면 후회할 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그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탐욕도 공포도 분노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두렵구나.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감정적인 순간에 내리지 마십시오.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의지할 수 있는 원칙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투자 원칙, 비즈니스 원칙, 인간관계 원칙. 감정이 흔들릴 때 원칙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인생을 이깁니다. 7. 단순함이 곧 지혜다. 복잡한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복잡한 전략, 복잡한 상품, 복잡한 시스템. 마치 복잡해야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단순한 것이 더 강력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수식도 어려운 이론도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의 전략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애플의 제품도 단순합니다. 버튼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간소화하고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만듭니다. 복잡한 기능을 자랑하는 경쟁사 제품들을 제치고 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함입니다. 왜 단순한 것이 더 좋을까요? 첫째,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지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유지 비용이 높습니다. 많은 부품이 있고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은 유지 비용이 낮습니다. 고장날 부분이 적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셋째, 확장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것은 확장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단순한 것은 확장해도 단순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핵심에 집중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제품 라인을 줄이십시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십시오. 조직을 평평하게 만드십시오. 투자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 상품을 피하십시오. 인덱스 펀드처럼 단순한 투자가 대부분의 경우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인생도 단순하게 사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필수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함은 혼란을 낳고 단순함은 명료함을 낳습니다. 복잡함은 약점이고 단순함은 강점입니다. 단순함이 곧 지혜입니다. 8. 돈은 목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억 단위 자산 만들기, 월 1,000만 원 벌기, 이런 목표들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입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원하는 일을 할 자유,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자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자유. 이것이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유를 희생합니다. 싫은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돈을 벌되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에 맞는 방법으로 버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하면서 버십시오.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를 주면서 버십시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약해집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을 만들까요? 의미 있는 일, 좋은 인간관계, 건강, 성장, 이런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어집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돈을 수단으로 보십시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보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십시오. 그 금액에 도달하면 만족하십시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게 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벌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돈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9. 좋은 습관은 복리처럼 쌓인다. 복리는 투자의 마법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습관도 똑같습니다. 좋은 습관은 복리처럼 쌓여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책을 30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도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약 1만 800시간, 대략 203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20만 300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식의 축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세 달, 1년이 지나면 체력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개선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의 힘은 누적됩니다. 작은 개선이 매일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1%의 개선이 매일 반복되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합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복리처럼 쌓입니다. 매일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악화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화됩니다.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매일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십시오.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과자를 덜 먹고 싶으면 집에 과자를 두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좋은 습관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투자입니다. 10.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전부다.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의 진짜 척도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인가? 용기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과 지위는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망할 수 있고 재산은 사라질 수 있으며 명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품,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원칙, 이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까요? 성공을 추구하되 사람됨을 잃지 마십시오. 돈을 벌되 정직함을 잃지 마십시오. 경쟁하되 친절함을 잃지 마십시오. 올라가되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그 사람에 가까워지십시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정직한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친절한 행동을 하십시오. 오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인생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억 단위 자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둘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입니다.